자, 이제 우리 할게 556페이지 원가 방식론. 자, 일단 이제 원가 방식은 좀 조심할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시험 나올 게 보니까 해계약이 있죠. 해계약과 사실 비슷한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시험 나왔을 때 해계약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는 똑같은 물건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비교가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가 나오면 항상 해계와 평가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시라고. 자, 일단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이게 서울에 있는 종로 지역에 15층짜리 임대용 사무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하는데 일단 이 건물이 사용되는 연수가 총 보니까 50년 동안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50년 후에 건물 가치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20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좀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논리가 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어요? 원가 방식, 이 물건 만드는 비용을 먼저 산출해야 되죠. 그죠? 만드는 비용. 그래서 일단 만드는 비용을 보니까 이렇게 보자고. 자재비가 들어가고 노동비가 들어가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토지는 빼버렸습니다. 건물만 짓는 비용을 통해 건물 가격만 평가합니다. 한 예로서.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 일정 어떤 이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일단 감정평가도 자재비와 노동비와 그다음 이윤이 있답니다. 요 세 개가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논리가 중요하니까. 해계는 이 건물 지어진 지 벌써 20년 경과되었죠. 그럼 결국 해계는 뭔가 하면 20년 전에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지었던 비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0년 전에 맨 처음에 지었던 비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 건물 짓는데 자재비가 50억 들어가고 노동비가 40억 들어갔어. 이윤 자체가 10억이 들어갔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20년 전에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이 건물 비용이 얼마냐? 100억이 분명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원가가 뭔 말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 건물이 20년 경과된 거 아니에요. 경과된 만큼 얘는 뭐 있으면 노후화됐겠죠? 노후화된 만큼 감가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건상 50년 후에 전혀 남아있는 가격이 없다 가정하고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씩 감가가 된다 가정합니다. 했을 때 자, 일단 이게 보니까 총 50년인데 100억이니까 매년 얼마씩요? 2억씩 감가되겠지. 그래서 매년 2억씩 감가된 게 벌써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40억이 감가되었어. 그래서 남아있는 가격은 현재 60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뭐냐? 이게 해계약이야. 그러나 감정평가에서는요. 비록 이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20년 경과된 현 시점에 과거와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지었던 건축비와 지금 짓는 건축은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것 같아. 그래서 현재 다시 지어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만 이 건물을 완성할 수 있대, 이게.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쓰지만 지금 이 건물 짓는 비용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러나 벌써 이 건물이 20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50년 동안 남아있는 가격이 없다 하정하고 매년마다 동일하게 감가되면 매년 얼마씩입니까? 4억씩 감가되겠지. 그래서 4억씩 감가된 게 벌써 20년 경과돼서 얼마 됩니까? 그래서 현재 이 건물 가격은 120억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가. 만약에 이 방식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우리 아파트를 5억에 분양받았어요. 네?
5억에. 그래서 지금 팔 거야, 지금. 팔면 절대 있죠. 그 당시에 분양받은 5억보다 비싸게 팔면 안 돼. 그렇잖아. 이 방식을 쓰면. 근데 우리 실제 보니까 뭐 5억 주고 분양받았지만 지금은 7억 8억 주고 팔 수 있지.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비록 과거에 지었을 당시는 100억이지만 지금 보니까 120억 주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지? 그래서 어느 게 훨씬 합리적이냐? 얘가 더 합리적이지. 그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 이 원가 방식은 반드시 뭐 있습니다. 이같이 해계약과 감정평을 비교하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좀 차이가 있어. 여기. 그렇잖아요. 그럼 이 100억은 뭐냐? 20년 전에 실제 지었던 비용이지. 이 말이 뭐냐? 그 당시에 뭐요? 장부상 있는 가격 아닙니까? 즉 이게 취득 당시의 가격이잖아. 취득. 그래서 이거 보통 취득 가격, 장부 가격 쓴다고. 용어 자체가. 그 얘는 뭐냐? 이 말은 뭐요? 20년 경과된 현 시점에 다시 만든다, 조달, 비용이다 이런 용어 쓴다고. 다시 만드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재조정가 제가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 현재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드는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뭐 감가하지 감가. 사용되면 감가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걸 뭐라냐? 감가상각이란 용어 쓰고 이걸 뭐라냐? 감가수정이란 용어를 쓰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아셔야 돼. 그러면 과연 재조달 원가 말 뜻이 뭐고 또 감가수정이란 말 뜻이 뭐냐? 일반인들이 주로 알고 있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얘는 감가수정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따라서 원가법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재조달 원가에다가 뭘 빼주는 거지? 수정에 분명히 한 값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우린 적산 가격이란 용어를 쓴다고. 적산이 뭐냐? 쌓을 적자 이 모든 걸 다 더한다는 거 다. 비용을 몽땅 다 더한다 더할 적자 적산이에요. 응? 적산 가격 용어 쓴답니다. 자 일단 뭐라 하시면요. 제일 먼저 이 공식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계약과 감정평가를 서로 두 개 반드시 비교하시라고. 그래야만 답이 나와. 자 일단 다른 건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개념부터 좀 정리할까? 개념. 자 보세요. 이게 뭐요? 제란 말 뜻이 뭐요? 다시란 게 언제야? 다시. 우리 아까 첫 시간에 감정평가된 가격은 무슨 시점? 그렇지. 왜 기준 시점은 지금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 있고 3년 전이 될 수 있잖아 분명히. 절대 그래서 시험 나면 이걸 장난치게 있어. 기준 시점. 요 말 가지고 뭐 있습니까? 현재 시점, 장부 시점, 취득 시점 또는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기준 시점. 너가 썰래 이거 항상 장난친다고. 응? 그래서 오직 감정평가된 가격은 기준 시점 가격이지 현재나 이런 거 쓰지 마라 이겁니다. 시점의 현재 재취득하는 비용 또는 현재 만드는 비용 뒤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신규 부동산을 만드는 비용이다. 뒷말은 큰 의미 같이 말하고 재취득하는 비용이다. 뭐래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아셔야 돼요. 다시 만드는데 다시란 건 의미 뭐야?
기준 시점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좋다. 이거 만들 때 누가 만드는 비용일까? 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드는 비용을 산출할래? 우리 같은 비전문가 짓는 비용을 산출할래? 아니면 전문가가 짓는 비용을 통해서 산출할래? 이게 중요하다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전문가지.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한테 뭐 있습니까? 도급 건축. 도급을 줄 걸 가져간다고. 전문가한테. 비록 내가 전문가이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이 맡겼을 때 비용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도급을 준단 말은 얘 도급 건축업에서 일정한 뭐 있으면 자기 이윤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전문가 있나 뭐 있습니까? 이 개발이윤. 개발이윤도 포함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도급 건축하는데 우리 건물 지을 때 건축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자, 우리 건물 지을 때 건축비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이 건물만 짓는 비용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이 건물 지을 때 반드시 뭐 인허가 비용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야 되지.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을 짓는데 정상 같은 말이 표준이야. 표준적 뭐 있습니까? 건축비. 에다가 인허가 비용. 이게 뭐죠? 부대 비용이지. 이렇게 산출한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건축비는 정상적으로 짓는 건축비에다가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해 산출한다. 이거 마시라고.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급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비용을 통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시라는 것은 기준 시점 다시 만드는 비용이에요. 우리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할 거예요.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감가상각이란 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감가수정 알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차이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말은 이건 회계에서 쓰는 말이고 감가수정은 평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차이예요. 사용연수를 뭐를 쓸래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이게. 감가상각은 무조건 오직 법률적 내용을 쓰는 거예요. 거꾸로 감정평가는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건 경제적 내용 연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차이 때문에 우리 한번 책을 보니까요.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563페이지 갑니다. 64페이지 가볼까요? 쭉 넘어와서 잠깐만. 우리 책은 저 뒤에 있네 보니까 571페이지 보니까 갈로 7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차이점 나 있죠? 그죠? 거기 있는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 차이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목적이 뭐니 기준이 뭐니 등등등등 설명이 쭉 기어 나온다고.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차이 설명합니다.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기업에서 보니까 기업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엑부스를 두 대를 샀다고. 한 개는 해장용이고 한 개는 업무용으로 샀답니다. 샀는데 여기 보니까 법률상 10년 되면 무조건 폐차 처벌한대. 10년 되면. 근데 실적인 중요한 건 법률상 연수보다 실제 탄 키로수가 중요하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탄 키로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몇 킬로 탈까? 한 40만 할까? 40만 킬로수를 타면요. 요건 자동 뭐 있습니까? 폐차 처분한대. 실제란 말 같은 말이 뭐냐? 이게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경제. 그래서
1년이 딱 경과되니까 1년 딱 경과되니까요. 해장용은 뭐 5km 탔어요. 근데 업무용 보니까 8km 탔어. 8만 이렇게 탔답니다. 만약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법률상으로 감가상각하면 업무용과 해장용은 1년 경과된 현시면 가격 차이 있을까? 네? 차이 있을까? 법이란 건 중요한 건 키로수가 의미가 없단 말이야. 몇 년이 중요한 거지. 둘 다 1년 탔지? 그럼 둘 다 똑같은 가격이야. 감가된 게 똑같이 감가가 돼 있다고. 네? 그런데 자, 이게 매년마다 해장료 5만 킬로 타면요. 몇 년 후에 40만 됩니까? 이때 그냥 폐지 처분한다고 이게. 업무용 5년 되면 그냥 폐지 처분하지? 그죠? 이게 경제예요, 경제. 그럼 경제적 내용 연수는 1년 경과되면 탄 킬로수가 차이 있으면 가격도 차이가 있지. 그럼 실제로 이걸 시장에, 중고시장에 내놓았어, 1년 타고. 가격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뭐냐, 그게 경제야, 그게. 실제 사용된 연수가 사용된 킬로수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 법이란 것은 뭐 있습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몇 년 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보세요. 자, 아파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801, 802호가 똑같이 같은 분양한 거 아닙니까? 같은 입주했겠지. 네. 5년 경과됐어. 법은 똑같이 감가돼 있어. 그런데 실제 둘 다 똑같이 5년 경과됐지만 안에 사용된 내용, 사용된 건 같을까요? 노후 정도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어느 게 현실적입니까? 경제지, 경제. 그지?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571페이지 보니까 감가액이 있지. 그죠? 571페이지 감가액이 있어. 실제 감가 일치하는 게 감가 박산에. 예? 실제 감가 일치하는 게 감가 수정이죠. 실제 감가 다르다 쓰는 게 감가 뭐 있습니까? 상각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묻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법이란 것은요, 얘는 8년 후에 실제 소멸 폐차 처분하고 5년 후에 뭐 폐차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 물건이 멸실되어진다 하더라도 법률상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감가해야 돼. 법이란 것은. 뭐 실제 감가 일치합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경제란 것은 뭐 있습니까? 실제 8년에 이게 소멸, 폐차 처분했지. 소멸했지. 되면 거의 더 이상 이제 감가 하지 않는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5년 경과는 소멸되었지. 더 이상 감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경제란 것은 실제 감가액과 일치한다. 이런 등등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그 안에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이거 아셔야 한다고. 상각이란 말과 수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상각은 해계하게 쓰는 말이고. 이런 보통에서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중개에서 가면 세법 공부하죠. 그게 뭔데? 회계에 쓰고 있는 법 아니야, 이게. 뭐지? 근데 감정평가는 경제적 내용 연출상 감가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이란 말과 경제를 구분하죠. 법은 한 번 정해지만 그 연수를 계속 가는 거예요. 경제는 실제 사용되는 연수 이렇게 보시면 돼. 응? 됐죠? 그걸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상각이란 말과 수정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실제 이제 이 건물 감가라는 거야. 감가할 때 하자가 있는 만 감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감가 요인은 뭐가 있니? 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은. 크게 세 개 있습니다. 물리적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와 또 뭐 있습니까? 경제적 감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책 갑니다. 책을 보니까 564페이지. 원래 책은 순서 읽어야 돼. 이걸 먼저 하고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이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할게요. 좋다. 이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니?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실제 이걸 감가하는데
뭐가 하자가 있는, 하자 있는 요를 먼저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책 보는 게 뭐 있습니까? 물리, 기능, 경제 있지. 한 개 더 있네? 맨 밑에 뭐 있습니까? 그럼 빼버리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물리, 기능, 경제, 감가만 있어요. 자, 지금은 그 안의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요거만 하시면 돼. 자, 보세요. 기본적 개념 하시면 돼. 물리, 감가는 이 건물의 껍데기가 문제 있더라. 물리, 감가. 이게 뭔지 알죠? 지붕이 파손되고 마모되고 노후화된 거. 전에 설명했죠?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있습니까? 나이가 몇이냐 물어봤을 때 한 30이라는데 한 40대 보여. 이게 물리 감가죠. 껍데기에 대한 문제니까. 기능적 감가는 무조건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있는 문제가 기능 감가야. 그러니까 내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현재 80평 아파트인데 방이 2개 다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20평인 방이 4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보니 계단 등이 복잡하다? 내부지. 하여튼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문제는 전부 다 기능 감가야. 그 다음에 경제 감가는 내 부동산과 주변 환경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게 이게 경제 감가. 내 부동산 주건대 주변 환경은 공장이다, 상가다 이런 게 지금 경제 감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은 평가서 딱 오면요, 이 세 개를 딱 분리시킨다고. 이 건물의 껍데기를 딱 보는 거예요, 전체를. 건물 껍데기 보는 게 어떤 문제 있어. 문제 있으면 감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들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 하여튼 계단이 복잡하다, 뭐 화장실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내부 상황들 확인해서 발생한 경제 감가, 기능 감가요. 그리고 내 집과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세 개 감가한다고. 그래서, 이제 하자 발견했어? 하자 발견했다고? 했으면 이제 감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주변 환경과 얼마만큼 뒤떨어지니까 얼마 감가할 려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 뭐 있냐, 이제 감가 수정한다. 자, 수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기 보니까 6페이지. 갈로 5번 박스 안에 가볼게. 박스 안에. 자, 박스 안에 법 좀 먼저 읽습니다. 법령 기준은 뭐 566페이지 보충 설명 보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한 데 있지. 그죠? 한 정액과 정렬 또는 상한 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적용할 것. 이 경우에 물리, 기능, 경제, 감가를 고려하여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좋다. 감가 수정 방식은 원칙은 뭐라 하냐? 사용된 연수를 하라 이겁니다. 이게 뭔데? 이게 내용 연수야. 자, 보세요. 이게 내용 연수라고요. 자, 얘 몇 년 썼어? 20년. 경과됐지. 그래서 내용 연수 한다는 거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801, 802호가 보니 똑같이 뭐 있습니까? 5년 경과된 거야. 근데 실제 그 안에 있는 사용된 건 다 같을까? 달라진다죠. 따라서 내용 연수에 따라 평가한 방식에 엉터리가 될 수가 있다. 네? 원칙 이걸 하는데 엉터리가 되면 결국 뭐 있어? 예외적으로 뭘 하냐? 관찰감가법. 액면것을 번역하세요. 관찰감가. 평가에서 네가 와서 환경계 관찰해서 이 감가라는 거야. 응? 또 이 방식을 쓰든지 분해법. 분해라는 것은 분리하는 거예요. 뭘 분리하는 거면 이 건물을 통째로 감가하지 않고 물리 따로, 기능 따로, 경제 따로 분해해서 감가하는 거예요. 또한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임대료 손실환원법. 마지막에 보니까 시장 추출법이 있어요. 시장 추출법. 이렇게 한다, 추출법. 자, 물론 분명히 거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용 연수를 하되
그 물건에 알맞은 정액법이나 또 뭐 있습니까? 정률법이라든지 정액이라는 것은 동일한 금액씩 감가한다 이거 정률은 동일한 비율을 하는 거예요. 또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중요해. 이게 시험 나와 이게. 다만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거 시험 나올 수 있어. 우리가 그 문제 있죠? 아마 오늘 내들 문제 있을 겁니다. 내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난 보니까요, 저거죠. 4번이 있지? 거래 시험 나온다고. 네?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에서 아주 간단하게 저렇게 시험 나올 수 있어. 저기 한 3번 시험 나왔어. 그래서 이 제목 아셔야 돼. 내용 연수, 관찰, 감가. 물론 내용 대신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정액, 정률, 상환기금입니다. 그래서 쓰고 그다음에 관찰, 감가 등등 있다 생각하시면 돼. 저 5개 제목을 반드시 하셔야 돼. 지금은 다 알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요 제목 정도 있다는 거면 정리해보기 이 말 아닙니까? 실제 보니까 원가법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이 건물을 다시 만드는 비용을 통해 산출해서 네? 그죠? 해서 그다음에 그 노후가 된 만큼 감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가인데 분명히 쓰고 있는 게 감가수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각이란 말과 수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 구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그걸 구분했으면 실제 뭐가 하자가 있냐? 하자 있는 내용 파괴되지. 하자가 있는 저 감가율은 3개 있다. 물리, 기능, 경제. 요 3개 하자 있는 파괴했으면 하자가 있는 만큼 감가하는데 감가 수정 방식은 총 5가지 방식이 있다. 그 제목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전체 틀을 좀 생각하시라고. 자, 여기 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수익하는 법. 578페이지요. 자, 요건 우리 전에 요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익률 공식이 어떻게 되었죠? 수익률 공식. 투자에서. 응? 수익률 공식이 뭐예요? 이 건물을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니까 매년마다 2억이란 수익이 나는데 몇 프로?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니까 매년마다 2억이란 수익이 나오는데 몇 프로? 그게 수익률 아닙니까? 10억이 뭔데? 10억이 뭔데요? 집값. 2억이 뭔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집값은 뭐분에 뭐?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지? 다시, 자,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니까 매년마다 2억이 나오더라? 여기 20%지. 그럼 거꾸로 뭐 있습니까? 20%에 대해 수익이 났는데 매년 2억이더라? 얼마?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익 하나뿐 뭐 하는 건데,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하잖아, 이게. 그지? 이게 수익 하나 공식이야. 이게. 다른 거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투자 쓰고 있는 공식 똑같다고 이게. 그럼 자, 다시 할게. 수익 환원법을 통해 나오는 가격이 수익 가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냥 수익 가격이야. 수익 환원법을 통해 산출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얘는 공식이 뭘 쓰는가 하면요. 분명히 분자에 들어올 게 순수익인데 우리 보통 쓰고 있는 순수익은 이걸 뭐 쓰느냐? 예, 순수익. 분모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수익률이지. 수익률 같은 말은 뭐냐? 이걸 쓸 때 우린 환원이율을 쓴다고. 환원율. 이걸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아까 전에 설명했을 겁니다. 환원율, 수익률, 이자율, 할증률, 이코노미야.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왜 이걸 환원율 쓸 것이 하는 건데, 이래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수익은, 예? 관심 있는 수익은 현재 수익이 중요합니까? 미래 나오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죠? 자, 이 말 아닙니까? 실제 이 건물을 보니까 미래에 있는 수익이 1년 후에 2억, 3억, 2억, 4억 이렇게 미래 수익이 나온답니다. 이게. 이러한 수익을 통해서 뭐합니까? 목적은 현재 가격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그럼 이게 왜 수익환원법이라는 제목을 쓰는지 하면 이 말입니다. 미래에 있는 수익을 어떻게? 현재 있는 가치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환원한다 해서 수익하는 법이 말 그대로. 응?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 수익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환원율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2억을, 2년 후에 3억을 현재 가치로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네?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1년 후의 금액을 현재시 갖게 만들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다. 작게 만드는 율 무슨 율? 할인율이지. 다시 할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뭐 있습니까? 환원하는 뭐 있습니까? 이율. 그 말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뭐 있습니까?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여기 쓰고 있는 용어는 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일을 쓰다 보니까 환원율 또는 환원이를 쓴다고. 이때 보니까 그러면 자, 얘가 현재 순수익을 보통 쓰고 있는 순수익은 우리 순영업소득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순영업소득을. 문제는 이 환원율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환원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환원율은 거의 다 뭘 쓰는가 하면요. 투자자 발할 수 있는 요구수익을 쓰게 돼 있어. 자, 저는 설명했습니다. 요구수익이란 것은, 예? 요구수익이란 것은 투자자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맹점이 뭐 있냐? 학자들마다 이 환원율을 쓰고 있는 이 공식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주관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환원율을 구해주는 공식이 총 5가지 방식이 있어. 얘도 지금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그냥 제목 마시면 돼. 요거야. 이게 발달된 순서예요. 발달된 순서.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요거야. 됐죠? 네. 이 말 뭔지 알겠죠? 머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만 기억하시라고. 자, 시가 뭐예요? 우리 책 보셔야 되어 있습니까? 586페이지. 시장. 맨 밑에 있죠? 추출법. 두 번째, 조법. 조성법. 결합법. 엘루더법. 엘루더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부채 감당률법이죠. 요 다섯 개. 응? 부채 감당률법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어디 보시고 오늘 그 문제 있죠? 마지막 번 문제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문제. 15번입니까? 그렇게 시험 나온 게 3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시험 나온, 자, 결국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목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응? 단답형이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익환원법은 말뜻 그대로 뭐예요? 장래에 나오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니까 수익환원법인데 결국은 공식이 뭐냐?
환원율, 즉 이자율분의 순수익입니다. 요 말 같은 거 아니고, 그지? 그래서 네, 수익률분의 순수익인데 순수익, 수익률 대신 뭐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환원율은 보니까 학자마다 쓰고 있는 공식이 달라진다. 크게 5가지 방식이 있더라. 그 제목만 지금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만히 보니까 잠시 얘 5개지? 그지? 또 감가 수정 방식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지? 또 있어. 뭐가 있는가? 우리 앞에 했던 뭐 있습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선택 기준. 사례 선택 기준. 네 개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중요한 건, 자, 다시 이것도 힘들면 이것부터 하자고.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정평가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비교 방식인데 가격 산출한 방식이 뭐라고? 거래, 사례, 비교법. 요 말 뜻이 뭐예요? 매매된 사례를 통해서 내 건물 가격 평가하는 거지. 그죠? 이럴 때 사례 선택 기준이 4개 있지? 네? 여기 있는 요 4개. 두 번째, 원가법이라는 것은 이 건물 짓는 비용이죠. 언제 짓는 비용? 언제 짓는 비용? 기준 시점이 말한 다시 만드는 비용이지. 다시 만드는 비용을 보통 뭐라 쓴다고? 재조달 원가에다가 이 건물 하자 있지. 해서 산출한다. 이럴 때 감가 수정 방법이 중요한데, 네, 5가지 방식이 있더라. 굳이 안 내용 다 기억하지 말고 5개 방법이 있다는 거야. 원칙은 이 건물 사용 연수예요. 응?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말 뜻이 뭐요? 미래에 있는 임대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지. 그죠? 공식은 환원율 같은 말 그냥 같이 묶고 안 되면 그냥 수익률 쓰라고. 이자를 쓰라고. 수익률분의 순수익. 그죠? 요때 수익률은 산출되는 공식이 요구수익인데 공식이 많겠다. 그죠? 5개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안 되면 힘들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말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매매된 사례와 비교하는 거. 원가법은? 원가 말 뜻이 뭐예요? 이 건물 원가, 만드는 비용, 건축비를 통해서 하는 거고. 수익환원법은요? 뭘 통해서? 수익을, 나오는 수익, 임대 수익을 통해서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좀 더 간 다음에 구체적으로 왔을 때 뭐가 중요한지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요. 자, 하여튼 뭘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자, 일단 다 보지 말고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라고. 감정평가 3방식 뭐뭐 있어?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수익인데 언제 수익? 미래 수익을 언제로? 현재로? 그래서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지. 얘는 중요한 게 사례 선택 기준이 중요하고 원가 부분 공식이 다시 만드는 재조달 원가에다가 얘는 공식은 수익률 같은 말이 분의 요것만 기억하라고 지금은.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있습니까? 여기 중요하지. 부동산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30평인데 원주와 강남은 가격 차이가 있다. 뭐 때문에? 지역 때문에. 또 같은 원주인데 30평과 40평 가격 차이가 있다. 뭐 때문에? 물건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해야 된다. 조금 더 가는 지역 분석은 크게 3가지 지역까지 분석해야 되네. 어느 지역까지? 내 건물 있는 주변 지역, 내 지역과 비슷한 지역,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있는 권역, 동일수거권까지 해야 된다.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물론 그 외에 나머지 기본적인 뭐 기준 시점 등인지 그냥 넘어가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 하시고 어쨌든 이제 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너는 실제 이제 지금 할 것은 뭔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원칙이에요. 하는데 이러면 될 수 있으면 저는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 우리 부동산하고는요 예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무조건 복습. 플러스 뭐 있습니까? 수업 진도와 관계없이 자신만이 공부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진도 나가셔야 돼. 나가시는데 하여간 뭐 이제 언제부터 쉽니까? 31일부터 쉽니까? 1월 2일은요? 예? 수업해요. 50분부터 50분. 부어서에서 지금 수업하시라고요. 하여간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이제 책 한번 끝났으니까요. 대충 공부할 때 그 기본서 있죠. 기본서를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는데 절대 그 안에 구체적 내용을 보지 마세요. 껍데기만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껍데기 넘겨보시라고. 응? 제목이지만 쭉 한번 넘겨보시라. 하루 딱 날 잡아서. 책 작은 걸 절대 보지 말고. 응? 절대 보지 말고 굵은 걸 치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넘겨보세요. 한 2번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뭐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필기노트 있죠? 그걸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시고 꼭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이 연필. 네, 그것만 들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은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할 거예요. 이제 2시까지. 예, 하여튼 고려 보시고 하루밖에 못 쉬네. 하루만 쉬는 거네요. 1월 1일 날 쉬고. 예, 하여튼 빡세게 공부하시네. 예, 하여튼 뭐 이제 원래는 그냥 지나치니까 내년부터 좀 잘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